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스펙면에서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여 충돌 후 A하고 B가 각각 P와 4P의 운동량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림 나는 A와 충돌한 B가 F의 일정한 힘을 받는 공간을 통과를 한 후에 4P의 운동량이 2P의 운동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B가 힘을 받는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T라고 표현했고요. 질량은 B가 A의 4배가 된다. 가에서 운동량 보존을 살펴보면요.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그리고 B는 4P. 충돌 전 A의 운동량이 3P였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량을 통해서 A와 충돌 후 A, 그리고 충돌한 후에 B의 속력을 표현하면 질량이 B가 A의 4배라고 있어요. 그래서 A의 질량을 M으로 넣을 거고요. 그러면 속력을 3V로 넣을게요. 충돌 후에는 왼쪽 방향으로 속력이 V, 그리고 B는 질량이 4M이었죠. 그러면 속력은 V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F를 받는 구간을 통과하기 전에는 4P였고요. 통과하고 나서 2P가 됐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다가 이제 통과하고 나서의 운동량, 나중이라고 표현할게요. 나중 운동량에다가 통과하기 전에 운동량,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2P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4P. 그러면 빼주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P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보기 한번 볼까요? 기어 가에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3P가 되는 거죠. 옳지 않은 내용. 니은 나에서의 속력은 A가 B의 2배다. 그러면 나에서는 F를 받은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의 운동량이 2P가 될 때, 그러면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질량이 4M이었으니까 속력은 2분의 V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면 A의 속력은 V, 그리고 B의 속력은 2분의 V. 그러면 A가 B의 2배가 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은 F를 받은 구간을 통과했을 때의 F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이때 힘을 받은 시간에다가 힘을 곱하면 되죠. 그럼 따라서 이 크기가 마이너스 2P가 된 거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받은 힘은 T분의 2P가 된다. 그러면 딕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정답은 2번. 가는 마찰이 없는 스펙면의 술의 A와 B 사이에 용철을 압축시켜 실로 고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실을 끊으면 용철에서 분리된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EX와 X만큼 운동하여 동시에 용철에 닿았다. 우선 A와 B의 실을 끊기 전에 운동량의 합은 0이었죠. 그러면 실을 끊고 나서도 운동량은 서로가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은 서로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각각 EX, X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A와 B의 속력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속력 대 B의 속력은요. 같은 시간 T라고 할게요. T분의 EX를 이동했고 B는 T라는 시간 동안 X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속력비는 2대 1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그림 나는 A, B가 용철과 동시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용철로부터 A, B가 각각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랫 면적은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운동량으로 각각 용철에 충돌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지했기 때문에 A하고 B의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서로가 같기 때문에 그 변화량, 즉 충격량은 또 달리 표현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가 같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흰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 아랫면적은 서로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보기 실을 끊어 용철에서 분리된 A, B가 등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A가 B의 2배다. 예,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A가 B보다 2배를 더 이동했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질량은 A가 B의 2배다. A와 B의 운동량은 서로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A의 질량에다가 A의 속력 2V 그리고 B의 질량에다가 B의 속력 V. 그러면 질량 B는 1대 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A가 B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가 같아야 되겠죠.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이 부위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던 물체가 정지했던 물체 B와 충돌 후 A는요 정지했고요, B는 V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운동량 보존의 관계식을 통해서 A와 B의 질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돌 전의 운동량 A의 운동량을 A의 질량 곱하기 2V로 넣을 거고요. 그러면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B의 질량에다가 B의 속력 V로 표현할 수 있죠.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A와 B의 질량 B가 1대2라는 관계를 알 수 있고요. 따라서 A의 질량을 스몰 m으로 넣을 거고요. B의 질량을 2m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볼까요?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려던 A가 정지해 있는 C와 충돌한 후 이번에는 한 덩어리가 됐대요.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가와 나에서 A가 C로부터 나에서는 A가 B로부터 가에서는 나에서는 A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가 같고,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가 같다라는 것은 가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나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가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B와 C의 질량은 서로가 같다. B의 질량을 2m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C의 질량도 2m이다라고 넣을 수 있죠. 그럼 나에서요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VA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럼 운동량 보존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A의 질량 스몰 m으로 나왔으니까 m VA는 충돌 후에 한 물체가 됐어요. A의 질량 2m, C의 질량 2m, 그러면 3m에다가 속력을 V로 넣을게요. V, 대문자 V.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충돌 후에 속력은 충돌 전 A의 속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질문은 나에서 충돌 전 A의 속력을 충돌 전 A는 혹은 충돌 후 B의 속력으로 표현을 하래요. 이제 V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식을 1번 식이라고 할 거고요.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가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 전에다가 충돌 후에다 충돌 전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충돌 후는 0이었고요. 충돌 전은 m 곱하기 2v였어요. 이 값과 나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충돌 후에 m v가 된 거죠. 그리고 충돌 전에는 m v a가 된 거고, 그러면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 v는 va 마이너스 라지 v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이제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식을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A는 3V가 나오죠. 따라서 충돌전 A의 속력은 3V가 된다. 충격량에 대한 설명이고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힘, 즉 충격력의 크기에다가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을 곱한 것과 같고요.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죠.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해 물체를 운동시킬 때 받은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물체의 힘을 받는 시간이 기억시키거나 힘이 일정하고 뭐 시간을 어떻게 했거나 또 물체를 힘을 받는 시간이 일정한 경우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또 어떻게 시키거나 하면 충격량의 크기가 커져 물체의 속력이 커진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힘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힘을 받는 시간이 일정한 경우 평균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뭐뭐할 경우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일정하므로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니은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즉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보기에서 기억, 증가는 기억에 적절하고요. 니은은 니은에 적절하죠. 디귿,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굽히는 까닭은 가로 설명할 수 있다. 충격량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을 굽히게 되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되는 거죠. 따라서 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가와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A, B가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여 점 P를 지나는 순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EF하고 F의 일정한 힘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지를 했대요. 질량은 A가 B의 2배이고 A의 질량을 M으로 넣을 거고요. B의 질량을 M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A, B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힘을 받은 시간은 B가 A의 2배이다. 그러면 힘을 받은 시간 A를 T라고 표현할 거고요. B는 2배이니까 2T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가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고요.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나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역시 같죠. 가에서의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최종적으로 정지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고요. 그래서 A의 질량을 EM으로 놨고 A의 속력을 VA라고 할게요. 나에서는 B의 질량이 M이었고요. 그리고 힘을 받기 전에 속력을 VB로 넣을게요. 이때 서로가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EFT로 같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거고, 따라서 A하고 B의 속력의 관계가 나오는데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은 EV가 되겠네요. 보기의 기억, 힘을 받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가 같고요. P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그렇죠. A, B가 서로가 EMV로 같고,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속력은 A가 V, B가 2V, 그럼 A가 B의 2분의 1배이다. 따라 정답 5번.